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미성입니다. 오늘은 적을 만들지 않는 호감형 말투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편이 아무리 많아도 적이 없는 사람이 더 강하다. 맞습니다. 호감 가는 말투란 화려하고 대단한 언변보다도 적을 만들지 않는 기본적인 대화법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적을 만들지 않는 4가지 말투와 그 방법에 대해 심리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근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아닐 겁니다. 감정적이라는 단어는 보통 화를 잘 낸다, 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성적이지 못하다, 기복이 심하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정적인 이미지로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표정과 비언어적 표현 때문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눈썹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메시지의 93%가 비언어적 요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 표정은 감정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단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퇴근하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눈썹이 올라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눈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차이가 느껴질까요? 눈썹이 올라간 사람은 감정적이고 불안한 느낌을 주고 눈썹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논리적이고 침착한 느낌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눈썹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세요. 되게 재밌는 사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눈썹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냥 말에 대해서, 표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지만 내가 말할 때 눈썹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여기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여러분의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선 여러분의 눈썹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을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썹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눈썹을 자주 움직이면 꼭 알려줘 라고 부탁하세요. 직장 동료나 가족 아니면 자주 함께 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거울 앞에서 눈썹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하루에 딱 3분만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3분이 여러분을 훨씬 더 이성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눈썹을 고정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눈썹을 움직이지 않도록 관리하면 더욱더 논리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로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감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리고 다음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말라입니다. 이 부분을 실수인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무심코 질문에 그냥 질문으로 답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이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그런데 손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그냥 들고 가요? 손으로?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이 사람 뭐야?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은 다음부터 그 손님에게 신경도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에릭 번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대화는 상호작용의 평등성을 깨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엔 명확하고 정중하게 답하는 게 기본입니다.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네, 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은 어려운 질문이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혹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은 그 질문은 제가 당장 답변 드리긴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말고 명확하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더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짜증내기보다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을 때 짜증나. 아우, 뭐야, 나 너무 짜증나.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짜증나 이 말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둘의 감정은 더 깊어지며 불편함은 더 계속되겠죠. 심리학적으로 긍정의 심리학에서는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프레드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감정 표현은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상대방의 공감 능력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 취소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면 난 너무 당황스러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혹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상처받아. 다음에는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줘야만 상대방도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를 보일 겁니다. 결국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겠죠. 반면 짜증나, 기분 나빠,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배설한다면 상대방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게 됩니다. 다음은 일관성 있게 말하고 행동하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료는 누구일까요? 일을 못하는 사람도 성격이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사가 여러분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즐겁게 우리 일합시다. 여러분 즐겁게 일했어요. 오, 자유롭게 일하는 게 좋구나. 막 자유롭게 일합니다. 막 슬리퍼도 신고, 막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막 이어폰도 꽂고 놀아요. 근데 갑자기 다음 날에 여기가 놀이터야? 좀 진중하게 행동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어제 자유롭게 놀라고 해서 했더니 또 놀이터냐고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부하 직원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게 만들죠. 그냥 조금 엄하더라도 한 가지 일관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함께 일하기 쉬운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일관성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 형성의 요소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드니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행동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강조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고 결국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꼼꼼한 스타일로 말하는 게 여러분의 스타일이라면 항상 꼼꼼하게 행동하고 꼼꼼하게 지시하며 상대방에게도 꼼꼼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주기로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나의 행동과 어긋나진 않았나? 이렇게 되짚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관된 말과 행동은 신뢰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신뢰감 있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말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말아라. 너무 놀랍게도 눈썹 움직임을 조절하면 침착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 체크해두면 좋겠죠? 두 번째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말아라. 명확하고 정중한 답변으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겁니다.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짜증내기보다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라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겠죠? 네 번째는 일관성 있게 말하고 행동하라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신뢰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때 잘못된 행동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 이것은 꼭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하며 적을 만들지 않는 호감형 말투로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